신반포 자이 35평 초초 금매가 있습니다. 대박의 세일이니까 강남을 통해 않으세요. 이렇게 해서 무조건 수익이야라고 누가 말해주면은 그냥 갈 텐데 그런 투자는 없어요. 그 매물 다른 분이 계약했습니다. 그 매도자분의 마음이 흔들할 때 가장 먼저 연락을 나에게 준다는, 상당수는 심리적인 장애인 거예요. 계속 컷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나와 타협하는 겁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네, 여러분들 요즘 부동산 시장의 어떤 시세들이 너무 많이 올라 있다 보니까 매수에 대한 고민들이 좀 깊어지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내가 저기를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시세가 너무 올라서 이제는 매수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매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나는 이 타이밍을 또 놓쳤을까?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그에 관련한 여러분들이 왜 매수 타이밍을 놓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잠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네, 이번 주 8월 23일, 24일 양일간 세미나가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시장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한 세미나고요. 지금 이렇게 일정이 좀 바뀌시는 분들이 있어서 가능하신 자리가 있으니까 혹시 아직까지 신청이 안 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문자 때문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좀 이미지를 정리 좀 하다가 문자 캡처해 놓은 거를 보고 갑자기 픽 웃음이 나왔습니다. 작년 2024년 1월 11일에 제가 반포의 부동산에서 직접 받은 문자예요. 안녕하세요. 신반포 35평, 신반포 자이 35평 초초 금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매가 26억의 로얄 동층에 실입주 가능한 물건이다. 이렇게 해서 문자가 왔어요. 그 당시 제가 굉장히 반포 아파트를 좀 알아보고 있어서 물건들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문자는 남아있지 않지만 원베일리 84 타입은 30억 매물이 있었습니다. 30억. 물론 여기가 이제 입주권이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이다 보니까 자금이 통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의 30억 가까이를 이제 써야만 되는 그런 물건이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가격이 쌌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단지들은 시세가 어떻게 됐을까요? 신반포 자이와 원베일리 한번 가볼까요? 자, 먼저 신반포부터 볼까요? 신반포 자이. 아까 26억에 로얄 동층 물건이 있었는데요. 지금 얼마에 거래되고 있나 봤더니 34평 같은 경우는 33억에 지금 거래가 7월에 2건이나 찍혔고요. 35평 84 타입이죠. 똑같이. 여기는 지금 이미 35억을 8월 3일에 35억을 거래를 찍었어요. 아까 26억에서 한 1년 반 만에 9억. 그리고 앞으로도 시세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0억 이상의 차익을 당연히 가져가시게 되는 그 시점에서 매수하신 분은 정말 좋은 물건을 가져가신 거죠.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물론 현금이 많았어야 됐던 단점은 있지만 그때 만약에 자금이 사실 지금도 원베일리 매수하시는 분들이 자금이 되시는 분들이 사시는 거고요. 그때도 그 자금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30억에 매수했다면 지금 49억, 47억, 46억 그 이상도 지금 거래가 나온 것으로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거래가 찍혔을 아파트를 20억이 넘는 차익을 기대할 수 있었던 물건을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결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는요. 보이시죠? 11월에도 30억의 거래가 있었고 4월에도 30억 5천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결정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왜 그때는 이렇게 가격이 쌌는데 좀 사실 좀 답답한 마음이 좀 많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이 당시에 여러분들께 많은 얘기를 드렸었죠. 이렇게 네. 제가 23년 1월 27일에 매수 사인 드립니다 라고 여러분께 얘기 드렸었어요. 지금 사세요. 지금 사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전에도 그 전 2022년 11월 12월에도 계속 지금 매수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아예 공개적으로 유튜브 채널에서 아예 썸네일 자체를 그렇게 박아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1월 27일이었었어요. 그리고 23년 2월에는 제가 이렇게 10년 만에 찾아온 박앤 세일이다. 대박의 세일이니까 강남을 품에 안으세요. 이렇게 해서 강남을 품에 안으시라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드렸단 말이죠. 26억에 30억에 원벨리 사고 26억에 신반포 자이 살 수 있는 그 시점. 그리고 그 반포자이라든가 반포자이도 30억, 29억에도 거래 매물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은 38억째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짧은 순간 찰나에 한 10억 이상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었던 환경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또 있었습니다. 언제? 작년 가을. 작년 가을에 제가 10월 24일 날 라이브 방송의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데드캣 바운스가 시작이냐? 아니면 기회의 시간이냐? 답은 기회의 시간이다였고, 11월 7일에는 연말 특별 할인 기간이라고, 특별 할인 기간, 연말 특별 할인 기간이라고 열심히 인장 다니시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단 말이죠. 근데 이 모든 기회의 시간에 이런 얘기를 드렸고, 또 저랑 시간을 함께 이제 방송을 통해서나 상담 통해서 만나셨던 분들이 계시지만, 모든 분들이 다 결정을 내리고 좋은 성과를 얻으신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 당시에 압구정도 사시고 또 반포도 사시고 좋은 성과를 내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이러저러한 얘기를 나눴지만 진행이 안 됐고,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올 여름, 봄 다시 만날 배웠던 분들도 몇 분이나 계시거든요. 저는 그게 좀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왜 결정이 안 되셨었던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난 문자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거고요. 자, 우리는 왜 매번 매수 타이밍을 놓칠까? 우리가 이거를 좀 잘 알아서 내 마음에 어떤 것들이 걸리는 것이고 뭐가 문제여서 우리가 못할까에 대해서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어서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사고는요, 늘 하던 대로, 늘 해왔던 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생각이 쉽게 잘 바뀌어지지 않아요. 원래 우리가 그냥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쭉 가던 대로 가는 게 가장 편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꿔서 뭔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너무나 만족스럽고 좋은데, 여기 있는 주변에 인프라도 너무나 좋고 역도 바로 앞에 있는데 굳이 역 멀고 언덕에 있는 거기를 꼭 가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 그럴 필요가 굳이 없지 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 사고에 대한 강한 저항을 만들어내야만, 그 저항을 가지고 싸워야만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나한테 정말 확실한 답을 주면, 내가 저기가 진짜 좋은 곳이라는 걸 알려주면 갈게, 그런 답을 누가 내주겠습니까? 내가 내야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서는 알고 있어요. 저게 좀 더 좋긴 한데, 저기로 가는 게 맞긴 한데, 하지만 지금도 괜찮잖아. 지금도 만족스러운데 굳이 조금 더 비용 지불하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움직여야 돼? 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 더 강하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이걸 깨야 되는데, 이 저항을 딛고 나가려면 굉장한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강하게 저항하면서 나가는 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선택을 한다는 거, 이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 불안함이 있습니다. 수익을 원해요. 저 좋은 결과를 원합니다. 하지만 대가를 지불하기는 싫어요. 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라고 하면, 투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고 대가가 따릅니다. 근데 여기서 대가라는 거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대가라는 게 어떤 비용의 지불이 아니에요. 손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가는 뭐냐? 바로 불안함, 불확실성,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불안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혹시라도 후회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강한 저항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대가에 대해서 지불하기 싫어. 이게 확실하게 무조건 수익이야라고 누가 말해주면은 그냥 갈 텐데, 그런 투자는 없어요. 근데 그런 투자는 없어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그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변동성, 어떤 두려움, 불안함, 이런 것들이 있는 그것을 내가 감당하면서 어떤 수익을 내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그거에 대한 어떤 가고자 하는 어떤 그 마음이 강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런 불안함, 변동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방향을 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후회가 무섭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정을 못합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사고를 시작했어요. 지금 이대로는 안 돼 라고 판단했어요. 자, 그리고 그래, 어차피 투자는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 힘든 거잖아. 마음의 불안함을 이기고, 이런 어떤 우리 앞으로에 대한 그 걱정, 후회, 이런 것들을 이기고, 이런 불확실성을 이기고 하자 마음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장벽이 나옵니다. 어떤 장벽이 나오냐? 바로 이겁니다. 완벽한 애인을 찾듯이 완벽한 부동산을 찾기 때문에 또 안 됩니다.
자, 완벽한 애인이 있나요? 우리 이제 주변에 보면은 나는 결혼을 하긴 할 건데 난 사람 만나고 싶은데 이러시는 분들 중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상당수 많은 분들이 눈이 높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거든요. 뭐냐면 너무나 원하는 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결정이 안 되시는 거죠.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이 너무 많으면 그 좋은 물건을 만나기가 어려운 것이죠. 가격도 싸야 돼. 역세권이어야 돼. 대단지여야 돼. 평지여야 돼. 학교 붙어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물건이 과연 좋은 가격에 있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원하는 리스트 중에서 적어도 몇 개는 포기해야만 결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나는 원래는 이걸 봤는데 이거 안 되면 단지가 너무 작은데 저기는 언덕도 심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결정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몇 가지가 자꾸자꾸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자꾸 걸리다 보니까 결정이 안 되고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과감하게 진행을 못해서 그 물건은 또 가격이 올라버리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만족하는 리스트가 있으면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하나 걸리는 거. 나 진짜 저 언덕은 도저히 자신 없는데. 다 좋은데 저 언덕 때문에 고민이 너무 많이 된다. 또는 나는 정말 다 좋은데 저게 단지만 조금만 더 컸어도 단지 규모가 좀 아쉬워. 이런 식으로 따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완벽하진 않아도 완벽에 가까운 애인, 완벽에 가까운 부동산을 만났다고 하자고요. 그럼 또 뭐가 우리 발목을 잡을까요? 자, 이게 사실은 굉장히 또 클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 엔터 버튼을 못 누릅니다. 엔터 버튼. 물건을 많이 봤어요. 추리고 추렸어. 그래서 이제 한 두 개를 남겨놓고 막 고민하는 중이에요. 결정 내려야 됩니다. 근데 맞긴 좋긴 좋은데 이제 해도 되겠지? 가격을 조금만 한 1,000만 원만 2천만 원만 조금 조정해 보면 안 될까? 조금 무거운 것 같은데. 이렇게 고민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매물 다른 분이 계약했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결정의 순간에 과감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결단을 딱 하지 못하는 결단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상당수의 물건들이, 특히나 이렇게 시장이 분위기가 좀 뜨거울 때는요, 내가 관심 있는 물건 남도 관심 있거든요. 근데 그 물건을 결정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안타깝게도 물건이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시장이 특히나 좀 그런 분위기가 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뭔가 매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장애물을 계속 만나게 되고요. 그게 상당수는 심리적인 장애인 거예요. 내가 그걸 넘어가지 못하는 어떤 계속 허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걸 넘어가야만 다음을 갈 수 있는데 거기서 일단 가지 않으면 그 다음 못 넘어가고 다음을 넘어가도 또 마지막 최종 결정 순간에까지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제한이 걸리는 마음에 어떤 결단이 안 서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야만 사실은 우리가 과감한 어떤 변화를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또 많은 분들이 그 쉬운 일이 아닌 것들을 작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계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내가 이런 문제가 지금 나와 너무나 일치한다. 이런 분들은 지금 어딘가 하나 굉장히 그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의 장벽들을 헐어내실 필요가 있어요. 강한 뚫고 나가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 그리고 마음의 결정 이런 것들이 계속 자기와의 싸움이 일어나야만 결정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 상황이 앞으로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이 절대 아니에요. 약간 보합세로 흘러가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지역적인 어떤 조정, 물량이 좀 들어가는 구간이라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조금만 시간을 넘기고 보면은 이거는 그냥 잠깐의 과정이었을 뿐이에요. 올 초에 매수하신 분들이 지난 2023년 초에 못했기 때문에 올 초에 결정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점에 잠깐 조정됐을 때가 기회라고 다시 판단하셨기 때문인데 그러한 기회가 또 온다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걸 기다리시다가 아예 기회가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관심을 갖고 있는 물건이 있다면 지금부터는 일단은 마음의 방향은 정해 놓으셔야 돼요. 강하게 그 내가 원래 흘러가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강하게 기존의 생각과 사고에 저항하면서 움직이셔야지 되고요. 특히나 지금 시세가 많이 높게 고점에서 좀 거래가 됐던
어떤 단지나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지금이 굉장히 좋은 타이밍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매도자분들이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매물을 거두거나 시세를 호가를 올리는데 매수자분들은 또 그렇게 쉽게 응하해 주지 않죠. 그래서 약간 눈을 돌리면서 지역적인 어떤 지금 변화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외곽으로 그리고 수도권으로 굉장히 강한 전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도자분들도 약간 마음속에 이제 조금씩 변화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 나는 11월까지는 이걸 팔아야 되는데 나는 당연히 이제 분위기가 좀 이러니까 빨리 정리될 줄 알았는데 호가를 올리니까 잘 안 팔리네. 다시 가격을 기존 시세 정도로 해볼까? 근데 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매수가 안 와. 그러면 마음이 급해지면 거기서 조금 조정할 수도 있어요. 라고 부동산에 살짝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또 한 번 타이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세가 많이 고점에 걸려서 거래가 잘 안 나오는 지역들, 지금 당장 사셔라 라기보다 뭐 사면 좋아요. 자금이 되고 여건이 되신다면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 그런 좋은 지역들은.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그러면 적어도 계속 그쪽과 부동산과 연결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컨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계속 얘기 나눠보셔야 되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러면 약간 그 매도자분의 마음이 흔들할 때 가장 먼저 연락을 나에게 준다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이분은 계속 나에게 얘기했었지. 이분에게 일단 연락하면 이분은 확실하게 일단 빨리 움직이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에게 연락이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데 그냥 다 너무 무거워졌어. 너무 고점이야. 내가 원하는 지역은 다 이제 안 돼. 잠깐 기다려보자. 뭐 하반기에 또 언제 가격이 빠진다니까 그 시점을 기다려보자. 나와 타협하는 겁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타협하면서 계속 놓쳤던 거예요. 기회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제가 지금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반기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조정이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조정이 와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시장은 움직일 거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상대적으로 아직 전고점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물건들을 보시고 계신 상황이라면 그 안에서 조금씩 호가가 올라가는 거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놓고 똑같이 고민하시기 때문에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지금 상황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 조금 과감한 결정과 결단이 필요하고 그게 내 마음속에서 생기는 문제라면 내 마음의 소리를 좀 강하게 소리에 저항하면서 움직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또 이렇게 올립니다. 여러분들 부디 좋은 결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미나 그 지금 댓글에 띄워놓을 테니까요. 비용이 2만 원밖에 하지 않아요. 제가 세미나 비용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셔서 또 좋은 이야기 좀 나누었으면 좋겠고 방향을 잡아가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또 좋은 시장의 어떤 변화 흐름들 함께 짚어가면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